안녕하세요. 선법상 주주 충실 의무 조항 도입의 필요성에 대하여 발표를 준비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3기 정서연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또 좋은 기회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주 충실 의무 개념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현행 선법상 규제의 한계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주 충실 의무 개념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비교법적 검토를 거쳐서 주주 충실 의무 개념을 우리 선법에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선법은 보시는 바와 같이 주주의 유한 책임을 관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인수가액 한도의 출자 의무만을 부담할 뿐 회사나 제3자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업 현실에서 지배주주가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회사나 소수주주에게 손해를 입히는 반면 자신에게는 이익이 되는 행위를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주주의 권리만을 보장하는 것에서 나아가 회사와 다른 주주에 대한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그 방안으로서 상법상 주주 충실 의무 조항 도입을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업 현실에서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 행위는 다양한 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대표적으로 일감 몰아주기, 계열사 내 지원성 거래 등의 유형으로 나타납니다. 최근에는 지배주주 일가에 대한 지원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공정위 보도에 따르면 대기업 집단 계열사 내부 거래의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거래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현행 선법은 업무 집행 지시자 등의 책임과 같은 규정들을 통해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 행위를 규정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나 기존 선법의 규정들만으로는 구체적 사안에서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 행위를 규제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 아래 주주 충실 의무의 개념을 명문의 규정으로 신설하여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 행위를 규제하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선법 제401조의 2는 업무 집행 지시자 등의 책임을 규정하여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업무 집행을 지시한 자,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그리고 이사가 아니면서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는 이사와 마찬가지로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종래 이사나 대표이사의 직을 가지지 아니한 지배주주가 직접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비판으로 신설된 조항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 집행 관여자의 책임만으로는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 행위를 규제하기 어렵습니다. 첫 번째로 선법 제401조의 2는 업무 집행 관여자를 헌법 제399조, 401조, 403조 및 406조의 2를 적용하는 경우에 대하여만 이사로 의지하고 있으므로 이외의 다른 규정에 관하여는 그에게 선법 제401조의 2에 근거하여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 행위가 빈번하게 문제되는 경업금지나 회사기회 유용금지 혹은 자기거래 등의 상황에서 지배주주의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지배주주가 헌법 제401조에 2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인 경우에도 지배주주가 정당한 주주권의 행사라는 외관을 갖춘 경우에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 되어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책임의 인정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합니다. 업무 집행 지시자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사에게 업무 집행을 지시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배주주의 지시는 주로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지시라는 요건을 증명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 집행 관여자 책임은 지배주주를 이사로 의지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지배주주에게 독자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집니다. 업무 집행 관여자는 이사에게 책임이 성립하여야 이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종속된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지배주주의 책임에 대한 독자적 교육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는 회사기회 유용 금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헌법 제397조의 2는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회사의 사업기회 중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기회 또는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사가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정보를 이용하여 회사의 사업기회를 가로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신설된 조문입니다.
그런데 실제 회사교의 유용이 나타나는 양태에 비추어 보면 이 조문을 통해서는 회사교의 유용 행위를 온전히 규제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회사교의 유용 사례들은 대부분 이사가 직접 행위한 경우보다는 지배주주 일가가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별도 법인을 통해 행해집니다. 그러나 선법 제397조 2는 지배주주를 그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아 해당 조문을 통해서는 지배주주의 회사교의 유용 행위를 규율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집행 지시자 책임을 규정한 제401조 2에 제397조 2를 준용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이상 업무집행 지시자에 해당하는 지배주주라 할지라도 회사기회 유용 금지의 법리를 적용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지배주주의 회사기회 유용 행위를 성법상 규제의 영역으로 들여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자기거래 금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상법 제398조는 이사 등 각호에서 정한 자와 회사 사이에서 거래할 때 중요한 사실을 사전에 게시하고 이사회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배주주에 대하여도 회사와의 자기거래를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상법 개정이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그 결과 해당 조문을 위반하여 자기거래를 한 이사 및 결의 찬성 이사는 상법 제399조에 따라 연대하여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반면 상법 제398조에서 규정한 각호의 자 중 이사가 아닌 자로서 이에 위반하여 자기거래를 한 자는 이사가 아닌 이상 상법 제399조의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상법 개정 취지에 따라 지배주주와 회사와의 자기거래를 규율하기 위해서는 자기거래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배주주에 대해서도 물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현행 성법상의 규제를 통하여는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 행위를 규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주주 충실의무 개념의 도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충실의무란 당사자 사이의 신뢰와 신임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의무입니다. 충실의무는 이를 위반하여 이익충돌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하는 이익충돌 금지 원칙과 이익을 취득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이익향유 금지 원칙이라는 두 가지 대원칙에 기초합니다. 이에 따라 충실의무의 법리는 충실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이익충돌 상황에서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부재수단이 동원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상법은 제382조의 3에 이사의 충실의무에 관한 일반 조항을 두고 있으며 그 외에도 경업금지, 회사기회 유용금지 등의 개별 규정들을 통해 충실의무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주의 충실의무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주주의 충실의무 개념을 도입할 필요성과 관련하여 이와 유사한 성관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실의무 개념을 따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 나아가 이사의 충실의무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주주의 충실의무 개념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관주의 의무와의 관계입니다. 성관주의 의무란 거래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 즉 이사라는 직업 내지 지위에 따라 보통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학설과 판례상 개념이 명확히 정립되어 있는 성관주의 의무 외에 별도로 충실의무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련하여 학설은 크게 동질설과 이질설이 대립하며 대법원은 이 두 개념이 서로 명확히 구별되는 개념인지에 대하여 다소 모호한 태도를 취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이사와 회사의 이익이 서로 상충하는 상황에서 성관주의 의무가 아닌 충실의무 위반만을 지적한 바 있어서 충실의무 개념을 독자적으로 인정한 것이 아닌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충실의무는 성관주의 의무와는 개념상 구별되므로 독자적으로 인정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충실의무는 이사가 회사와의 이익충돌을 방지해야 한다는 소극적 개념이 반면에 성관주의 의무는 회사의 이익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적극적 개념입니다. 또한 충실의무는 성관주의 의무와는 달리 회사 이익이라는 결과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가 회사의 영업과 경업관계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영업한 결과 회사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 이를 성관주의 의무로는 규율할 수 없지만 충실의무 위반으로는 침해된 회사 이익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관주의 의무와는 구별되는 충실의무의 개념을 독자적으로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사의 충실의무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상법 제383
382조의 3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별도의 개별 규정들을 통해 이사의 충실 의무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는 조문에서 드러나듯이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충실 의무를 부담합니다. 즉 이사는 위임계약을 통해 회사로부터 포괄적 경영 권한을 수여받았으므로 개별 주주에 대하여는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그러나 주주의 충실 의무는 단순히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충실 의무를 부담함에 그치는 것으로는 부족하므로 단순히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를 원용하는 방식으로 주주의 충실 의무 개념을 정립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행위는 지배주주가 단순히 회사의 이익을 편취하는 유형뿐만 아니라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통해 소수주주를 억압하고 그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방식으로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주주와의 관계에서도 충실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주주의 충실 의무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 해외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미국의 경우 판례법상 지배주주의 충실 의무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미국 판례법상 지배주주의 충실 의무란 자기 이익보다 회사나 다른 주주 등의 이익을 위하여 행해야 할 신인 의무를 의미합니다. 미국에서 지배주주의 충실 의무는 특히 대주주와 소수주주 사이의 분쟁에서 적용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대주주가 소수주주를 이사회에서 배척하거나 회사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등 소수주주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다양한 상황에서 충실 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법률협회의 회사 지배구조 원칙에서 판례법상 지배주주의 충실 의무를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배주주란 1인 또는 수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회사의 경영이나 정책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경우, 주주라는 개인적인 지위에서 문제된 행위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주주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배주주는 회사와의 이익이 충돌할 수 있는 여러 개별 구체적 상황에서 공정거래 의무 및 적절한 개시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평한 원상회복의 원칙에 근거하여 지배주주가 회사 또는 주주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처럼 미국 판례법상 지배주주의 충실 의무가 인정됨에 따라 나타나는 가장 큰 효과는 지배주주에게도 회사기회 유용 금지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판례에서는 주주 또한 충실 의무라는 신인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회사기회 유용 금지 법리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독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주주 상호 간의 관계에서 주주의 충실 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독일법상 주주의 충실 의무란 주주가 적극적으로는 회사 이익을 지키고 소극적으로는 회사 이익을 침해하지 않을 의무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주주의 충실 의무는 독일 회사법상 보호 의무, 설명 및 해명 의무, 협력 의무, 이익배당 청구권 주장 시 회사 사정을 고려할 의무 등의 개별 의무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에서는 주주의 충실 의무 위반 시 결의 취소 사유로서 인정을 함으로써 지배주주의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도 주주의 충실 의무 개념을 도입하자는 주장과 함께 그 효과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주주의 충실 의무 개념이 도입된다면 지배주주가 회사 이익을 침해하여 소수주주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 소수주주는 크게 세 가지의 구제 수단을 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로 지배주주가 회사 이익을 침해하는 거래를 하거나 이를 위해 주총 결의를 얻으려 하는 경우에 소수주주는 이에 대해 상법 제402조에 따른 유지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상법 제368조 제3항 위반을 이유로 주총 개최금지 가처분 혹은 일괄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금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주의 충실 의무에 반하는 의결권 행사가 있는 경우 소수주주는 각종 결의 하자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68조 제3항에 반하는 의결권 행사가 있었다면 결의 취소 또는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결의 자체를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 보아 결의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주 충실 의무 위반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회사 또는 주주는 위반 행위자에게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지배주주에게 충실 의무가 인정된다면 앞서 살펴본 미국의 사례와 같이 지배주주에게도 이사와 마찬가지로 회사기회 유용 금지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사는 지배주주가 회사기회를 유용하여 취득한 이익을 합법상 반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이러한 효과를 통해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는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서 형법상 주주 충실 의무 일반 조항을 신설하는 것의 타당성에 대하여 논의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방안이 구체화된다면 회사와 소수 주주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